정말 전문적으로 인도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지금 박사까지 하시는 그 젊으신 분이 사실 국내에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되게 그 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얘기하는 요가 같은 거를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했음 바람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된 거고요. 뭔가 좀 이제 촬영하는 느낌 나죠? 네,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대전이고요. 저는 신상문 선생님 만나 뵈러 상문 선생님 집으로 와가지고 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에서 마더요가 아시람을 운영하고 있는 신상문입니다. 만나게 돼요. 네. 요가원 소개 유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요가와 명상을 위주로 뭐 모든 요가원이 동일하지만 자, 요가 벵갈로르라는 인도 학교에서 요가와 석사를 졸업하고 난 후에 조금 더 명상 위주의 느낌이 난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상 위주의 수업과 그리고 저 외에 한 분 더 계세요. 노을빛 선생님이라고 노을빛 선생님과 함께 요가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상문 선생님은 인도에서 그 인도 요가 학교에서 이제 학사와 석사까지 마치시고 이제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몇 년 사셨죠? 네. 인도에서 16년, 17년 정도 사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아시람을 차리셔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그 인도에서 그 학사와 석사까지 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요가를 나누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왜 요가원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 아슈람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왜냐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아니면 한국 분들 입장에서 요가원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아시람이라는 단어는 더 이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좀 먼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도 16년에 거슬러 올라가면 16년이라고 하면 16년 동안 요가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물론 제 배경 환경이 어머님, 아버님이 명상을 하셔서 저 역시 명상의 영향을 받은 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다니면서 대학교 과정을 거치고 인도에서 내가 왜 인도에 오래 있으면서 인도의 것을 한 번도 해볼 생각을 못했을까 하다가 접하게 된 게 이제 저희 벵갈로르에 위치한 요가 대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는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학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500시간 이제 TTC 코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를 하면서 이제 한 달 내에 500시간이에요. 와.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다 눈 뜨고부터 저녁이 다 질 때까지 완전히 요가로만 생활을 하는 거죠. 일요일도 없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요가의 조금 정적인 분위기와 이 요가라는 아사나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문화생활권이라는 것이 참 좋구나라고 느꼈어요. 이게 힐링적인 요소로 나한테 다가오고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보니 학사를 끝내고 석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조금 달라요. 학사랑 석사랑. 학사는 요가 테라피라 그래서 인도에서는 요가, 아이로베다, 내추로패티 이게 대체 요법으로 쓰여요. 대체 의학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때 쓰이다 보니까 저는 학사는 요가 테라피스트로 갔어요. 그래서 요가 테라피 과정을 거치면서 끝나고 나면 테라피스트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의 병동 생활을 거치면서 아프신 분들을 요가로 치료하고 거기에 아이로베다나 내추로패티는 같이 의사들께서 협업해가지고 치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신경 문제다, 그럼 신경 문제, 뭐 암의 문제다, 뭐 아니면 뭐 아르트라이티스, 뭐 그 류마티즘의 문제다, 이런 등등등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요가를 하게 됩니다. 고혈압 앞으로 못 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들을 배우고 나서 좀 더 요가를 접하게 됐는데 석사로 들어가게 되고는 석사는 요가 철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가 컨셔스네스라 그래서 의식학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의식학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의식학 그래서 철학이라고 대부분 그냥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의 요가 철학을 접하면서 요가라는 게 정말 문헌이 많구나. 이 경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가 있구나를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 만트라라고 하는 소리 수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수련 또한 국제에 나아가면서 석사 과정을 잘 끝내고 왔는데요. 학사와 석사 끝내고 나니까 인도에서 16년이라는 생활이 있었잖아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너, 너무 도망치고 싶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학사를 끝내고 난 뒤에 인도에 있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석사를 많이 알아보러 다녔는데 그냥 같은 학교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딜 가든 뭐 힌디로 수업하는 곳도 있고 다행히 저희는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산스크리트와 힌디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북부 지방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학교는 요가 입문자들이나 영어로 조금 더 해외권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대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이제 석사까지 했으면 이 학교에서 웬만한 파악 그리고 요가 철학의 느낌, 인도 문화권에서의 요가의 느낌들을 파악했다라고 좀 느꼈고 어디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나는 한국에서 요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박사를 한국으로 가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나서 박사를 한국에서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혼돈이 많았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대한 배경 요가 지식이 전혀 없고 어느 학교를 가야 어떤 교수님이 있고 이런 걸 아예 모르다 보니까 다 뛰어다녔어요.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보고 하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친분이 쌓여서 이렇게 지금은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길죠. 제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 오신 분들의 아마 강연을 들어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자기 6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6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런 걸 요가 철학을 담아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배경에서 자랐다 보니까 저의 설명을 드리고 내가 왜 이런 요가 비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제 요가 철학 강의가 항상 깁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가 철학이라는 진실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말들을 해줄 때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나의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걸 공부하고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요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은 동국대에서 산스크리트를 조금 더 공부하면서 올바른 요가 경전을 풀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수업들과 삶의 방향들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제 인터뷰 두 번째 질문. 아시람. 인도에선 아시람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시람 쉽게 설명하면 서당이에요. 서당 혹은 학교라고 이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인도 문화권에서의 아시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스승님이 조금 존재합니다. 구루라고 하는데요. 이 구루의 가르침 아래 전통을 배워나가는 시스템, 뭔가 서당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요가라는 게 한국에 오니까 요가라는 문화가 조금 아사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많고 강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는데 요가를 어쨌든 인도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저의 비교 대상은 인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왔더니 내가 알고 있는 요가가 조금 다른가? 라는 궁금증이 일단 시작이 됐고 온라인 수업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요가 철학 강의를 또 하고 하면서 이 아시람이라는 이 단어로 요가의 많은 그림들을 품어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원보다는 아시람을 선택했습니다. 아시람이란 뜻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대아사나 시대다. 그래서 아사나가 제일 눈에 많이 보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인도에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 요가라는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굉장히 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가 전통이 정말 짧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대아사나 시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시람이라는 것은 요가의 전반적인 거를 알려주다 보니까 아사나는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그런 요가에 대한 뭐 철학이나 뭐 그런 말씀하신 거는 뭐 테라피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알려준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상문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아시람도 좀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알려주는 곳인 것이 맞죠? 요가 원장님에 따라 요가원에 오시는 분들이 좀 나뉘잖아요. 나뉜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에너지의 이끌림이라고 할까요? 같은 에너지. 네, 그래서 요가 원장님들에 따라서 그런 에너지들이 모이고 비슷한 이제 회원분들도 함께 모이시게 되는데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 요가 명상이라는 그 수식어만 붙이고 이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다가오시는 분들이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문 선생님이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된 이유가 제 인터뷰에 조금 가장 좀 본질적인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 분들 근데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 분들을 이렇게 좀 이런 분들도 계시다 우리나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제격이신 분이 이제 신상문 선생님이었던 거고요. 왜냐면은 저도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사나가 제일 외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요가에서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 공부를 정말 깊이 해야 되는 학문인데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인도에서 석사까지 하시고 지금 박사까지 하시는 그 젊으신 분이 사실 국내에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되게 그 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얘기하는 요가 같은 거를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했음 바람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리게 된 거고요. 인도와 우리나라의 요가가 뭐가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셨어요? 딱 오셔서 가장 혼동스러웠던 점, 아사나도 있지만 뭐 가장 조금 혼동스러웠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요가에서 좀 이런 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긴장되는 질문이네요.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같은 뭐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요가 원장님들이나 이런 지도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연세가 저희보다 우선 많잖아요. 많죠. 전 인도에서 요가 생활을 하면서 막내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막내였고 중고등학교 때도 막내였고 대학교 가서도 막내였고 요가를 하면서도 막내고 요가원을 하는데 원장님도 막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쉽지 않은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도와 비교를 하자면 아까 대아사나 시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몸적인 차원으로만 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요가라는 큰 맥락을 본다면 뭐 크게는 요가는 네 가지로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까르마 요가라 그래서 행동하는 요가,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좀 생각을 많이 비워내고 어떤 내 행동을 위해서 뭔가를 받아내지 않는 행위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제 행동 요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요가가 있어요. 박디 요가라고 하는데요. 박디 요가는 뭔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뭐 음식을 베푸는 것도 박디 요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지금 우리 같이 맛있는 밥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밥 해주셨습니다. 집에서 요리해 주셨어요. 아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참 제 주변 분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인도 가면은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아요? 막 결혼식장? 아니요 결혼식장 뭐 결혼식장은 당연한 얘기지만 막 그냥 모르는 행위들하고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 것도 맞아요, 당연하고 그리고 항상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뭐 총장님뿐만 아니고 다 그냥 집으로 놀러 오래요. 항상 와서 외국인들 생활하는데 불편하진 않아? 힘들지? 밥 해줄게. 이런 게 다 박디 요가이잖아요. 그리고 요가원에서 서로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인데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힘든 얘기들을 호소들을 이제 들어주는 것 또한 박디 요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감정 교류 이런 거 그리고 하나는 니아나 요가라 그래서 지성 요가 저희가 하는 이 요가 철학이라는 부분 이 요가 철학 또한 이제 지성 요가로서 공부를 하는 요가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여정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요가 그리고 지금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아사나는 라자 요가, 네, 라자 요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라자 요가라고 한다면 또 8개의 스텝들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아사나인 거죠. 그럼 지금 이 요가라는 큰 맥락들을 봤을 때 아사나는 이 큰 뭉텅이 4개에서 1개에서 세 번째인 거잖아요. 따져보면. 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아사나적인 수련 단계에 있긴 하지만 이 딴뜨라 요가라고 하죠. 혹은 몸으로써 하는 에너지 일으킴적인 그러한 요가들을 할 때 아무래도 신체에서 느껴지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렵게 영어 책 보지 않고 산스크리트 책 보지 않아도 내가 몸으로 수련하면서 조금 감각적으로 알아가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진동도 조금 느껴보고 신미스러우니까 예, 그런 체험들이 뭔가 요가를 이끌리게 하는 자극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큰 맥락의 차이라고 한다면 요가는 그 4개의 뭉텅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요가라고 불린다면 한국에서는 이 아사나라고 불리는 게 조금 요가라고 불리지 않나. 네, 조금 서론이 길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전국에 있는 요가원 되게 많이 다녔고 많은 요가 원장님들 강사님들 이제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잘 되는 요가원 잘 안 되는 요가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점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떠한 아사나를 정말 잘 알려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뭐 제주도에 있는 이효리 스승님으로 유명하신 한주훈 선생님도 뭐 하타 요가의 대가로서 뭐 아사나를 알려주시긴 하시지만 거기 가서 이제 되게 받는 느낌이 한주훈 선생님은 오시는 분들마다 다 밥을 사주시고 항상 차를 내려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정말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뭐 입 밖으로 꺼내시지는 않으시지만 사실 이런 이제 요가의 전반적인 거를 되게 많이 베풀고 계시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또 다른 잘 되는 요가원들 보면은 항상 그렇게 뭐 차를 내려준다던가 뭐 그 분위기가 따뜻하다던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좀 사랑이 넘치는 곳이 좀 많지 않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역시 뭐 아무리 대아사나 시대지만 잘 되는 요가원은 그런 요가의 전반적인 모습을 좀 비춰주지 않나 네, 싶습니다. 신상문 선생님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없는 얘기를 안 하시고 경전에 없는 얘기나 좀 이렇게 자료가 없는 얘기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좀 그런 정확성이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서 그래서 신상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되게 신뢰도가 높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인도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하면서 당연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요가를 하는데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물어보면 원래 그렇다. 이게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인도에서 아까 그 아시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 배경 속에서 큰 스승님한테서 흘러져 내려오고 그 스승님한테서 또 배우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전통 그대로 흘러 나온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만 들어서 너무 좀 답답했었어요. 왜 그런 걸까? 근데 한국에 와서 동국대를 다녀보니 출처가 없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해봤자 그거는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발표를 할 때 이 출처와 이 이야기는 어떤 문헌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출처가 없으면 나는 환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조금 이상한 맥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요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 산스크리트를 직접 그 해독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류에 있습니다. 항상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그 몸으로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요즘 러닝 되게 유행하잖아요. 지금 러닝 유튜버들이 되게 핫해요.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러닝 하시는 분들 혹은 입문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보면서 뭐 미드풋으로 뛰어야 된대. 이 어떤 풋으로 뛰어야 된대. 카보나를 신으면 되네 안 되네. 뭐 운동화는 뭘 신어야 되네. 전부 풀 세팅으로 다 준비하고 집 앞 천을 뛰기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런 모든 장비를 하면 뭐 마라톤 선수를 하거나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요가에서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가를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요가는 종교적인 게 조금 뭐 들어가 있지 않냐. 나는 뭐 기독교이기 때문에 요가를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몸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요가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는 소리 수련 만트라라고 하잖아요. 만트라는 짧게 보여주시죠. 짧게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셔야 돼요.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고. 소리 수련이라고 하는 만트라는 정해진 시 규율에 글자 규율에 이제 그 음표들을 따라가서 악보처럼 그 음표들을 발성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항상 수업 전에 하는 시작 만트라인데요. 이제 짧게 보여드리면 옴 사하나 바바투 사하노 보나크투 이렇게 뭔가 아래 위 사하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들었을 때 어떤가요?
움찔움찔거려요. 그죠? 움찔움찔 파동 느껴져서 진짜 움찔움찔거려요. 이런 파동이 느껴지고 일단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도 만뜨라를 할 때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제 만뜨라 들어오시는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 믿으신 분도 많으시고 만트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만트라는 단연컨대 아시탄가 만트라 그 반대 구루남 자라나라 빈대 왜냐면 마이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트라에 좀 익숙하신 이유가 항상 수련 시작하기 전에 만트라를 하고 레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이제 클로징 만트라도 하니까. 근데 이게 아시탄가 만트라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사실 이 이름이 아시탄가 만트라가 아니라 어떠한 만트라 이 구절에서 그 부분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지 않아도 만뜨라 최근에 이제 아시탄가 하시는 선생님들도 네네네. 같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그 발음에 대해서 조금 네. 짚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부르는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네. 물론 다르긴 하지만 뭐 출처가 어디든 그건 솔직히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 마음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할 때 어쨌든 만데 구루남 짜라나 아랍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는 순간에 그 순간 다들 합장을 하고 맞아요.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트라의 역할은 조금 더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오셨어요 인사합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접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출처라고 한다면 저도 그 아시탄가 만트라를 한국 와서 들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아시탄가 수련하시는 분이 많았긴 하지만 따로 오프닝 클로징을 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이 클로징 만트라, 오프닝 만트라 하시는 거 보고 저도 한국 와서 알아가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문헌에서 쫙 적혀져 있는 이제 베다의 문헌에서 네. 적혀져 있는 모든 경전 문구들에서 이제 유명한 것들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에 대한 거지만 어쨌든 한국에서의 만뜨라는 조금 더 내 몸이 싱잉볼이 돼서 그 진동과 발성을 내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소리와 그 진동에 집중을 해서 내 발성 그리고 몸에 울려 퍼지는 내 진동 이거를 느껴나가고 단체에서 할 때는 우리 이 마음을 모으는 행위 그리고 다 수련을 끝나면 이제 수련을 끝내는 그 마음으로 차분하게 쭉 마무리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만트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네. 저희 그 맥주 한 잔 마시면은 그 끝나고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가서 그 좀 신나는 노래를 불렀다. 예를 들어 뭐 티얼스를 불렀다. 연속 세 곡으로 티얼스를 불렀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개운함. 그러니까 노래를 그렇게 시원하게 했을 때 왜냐면 몸 안에서 이렇게 파동이 계속 일어나고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그 다 같이 그렇게 신나게 놀았을 때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해소감, 해방감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만트라의 효과인 것 같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몸에 있는 파동, 진동을 네. 보고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아시탄가 만트라를 조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제 마이솔 클래스를 하면서 근데 이런 분들한테 뜻을 몰라도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가슴 앞 합장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를 웅얼거리기만 해도 읊조르기만 해도 그 만트라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설명이 조금 맞는 얘기인 건가요? 이제 만뜨라 같은 경우는 근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듣기만 해도 돼요. 듣기만 해도 그 옆 사람들과 그 무리에서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진동에 의해서 그 주변 공간까지 그 진동으로 확장돼서 그 마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면 저도 거부감이 있었는걸요. 이건 다 시간에 따라 그때마다 수련을 접하면 되게 되는 거고 대부분 만뜨라는 나중에 접해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만뜨라가 처음에 거부감이 있으시면 그냥 듣고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아까 그 티얼스 같이 네. 이렇게 막 에너지를 흥을 폭발시키는 것 만뜨라가 조금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악기가 추가돼 가지고 신나게 음악과 함께 즐기면서 하는 그러한 만뜨라의 박디요가 사랑의 헌신의 요가적인 만뜨라가 있고 하나는 조금 더 규율을 아까 지켜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악보처럼. 그래서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이 발성을 내는
이제 올바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바나 바반뚜 하는데 뭐 맘대로 바나 바반뚜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노래방 가면은 퍼펙트 게임 있잖아요. 퍼펙트 게임의 규율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음표를 딱딱 짚어 나가고 딱 끊을 때 끊고 길을 때 길고. 근데 신기한 게 호흡이 정해져 있어요. 호흡이 정해져 있어서 딱 뭐 이제 호흡이 한 두 줄 정도 되는 호흡이 딱 하고 나서 그거를 30분 동안 만트라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더 고조시키고 조금 더 흥을 나의 안에 있는 그 열정과 사랑을 끄집어내는 만트라가 있다면 조금 더 나를 정적으로 잠재우고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의 만트라도 있다. 그래서 이 만트라가 워낙 좀 극한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도 운이 좋게 이제 인도에 오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했지 만트라만 배우라 그랬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만트라에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다. 때가 오면 그냥 하면 된다. 네, 자연스럽게.